로봇 청소기의 호스통도 열 변형 걱정 없이 내부를 뽀드득 소리나게 청소해줄 수 있고, 붙여도 청소하다 쌍욕 박는다는 구조에 구강 청소기 물통 청소도 기가 막히게 해준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리뷰 요청이 있었던 초음파 식기 세척기 나식세기 광인 귀곰. 이건 못 참지 하고 바로 결제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었다. 이에 초음파 식기 세척기를 제작하고 있는 프레이에 먼저 연락하여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사실 광고건으로 진행하고 싶진 않아서 대여 형태로 제작하고 싶었는데, 제품이 일반 싱크와 규격이 좀 달라서 원복이 좀 힘든 상황이라 제품을 제공받고 진행하게 되었다. 뭐 어떤 형태든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소비자가 확실히 인식했으면 하는 마음은 프레이 대표님도 원하는 바라서 이번 건의 업체 측에 어떤 사전 확인이나 피드백 없이 진행되었다. 뭔 소론이 이렇게 기냐고. 미안하다. 진심의 사전 빌드업 치다 보니 쌔바닥이 좀 길어졌다. 아무튼 다들 진짜 궁금한 건 이게 일반 식세기에 비해서 뭐가 좋고 나쁜 건지, 진짜 일상에서 유용한 부분이 어떤 건지잖아. 이를 위해 장장 2달 동안 촬영 클립만 무려 300개가 넘게 찍었다. 뭔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 찍는 줄. 야부리털 시간도 아깝다. 오늘 할 말 많다. 2달간 사용해본 프레이 초음파 식기 세척기 리뷰. 일반 식세기와의 비교를 통한 장단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최대 세척 강도 비교. 초음파 식세기의 세척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요술방망이로 생각하면 실망할 수 있다 정도가 될 것 같다. 의심했던 것보단 결과물이 좋지만 기대한 것보다는 아쉬운 정도. 심플하게 세척 한계를 표현하면 손으로 어느 정도 물리적인 힘을 가해야 할 오염물들은 벗겨내지 못했다.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이전 식세기 실험에서 세척되었던 눌러붙은 오염물이나 타버린 후라이팬, 고기 구운 정도의 기름기 수준은 완전히 세척되지 않는다. 솔직히 초음파가 아무리 좋아도 15분 동안 초음파를 쏴주는 거랑 1시간 반 이상 80도의 고온고압의 물로 씻어내는 거랑 단순 비교하기에도 투여되는 게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나? 단순 시간만 6배 이상 투자되는데 세척력이 더 안 좋으면 기존 식세기 회사들 다 머리 받고 짐 싸서 집 가야지. 멀리 눌러붙은 뚝배기 실험까지는 갈 필요도 없이 초음파의 경우 그릇에 눌러붙은 밥풀선에서 컷이다. 결론적으로 최대 세척 강도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식세기가 더 좋았다. 그렇다고 초음파 식세기의 세척력이 나쁘다고만 할 순 없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심했던 것보단 결과물이 좋았는데, 일반적인 세척 강도가 필요한 일상 설거지 분야에서는 만족스러운 세척력을 보여줬다. 라면 국물이나 생크림, 계란 노른자, 양념치킨 소스 등의 일반적인 오염도의 상황에서는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깨끗하게 세척되었다. 일상 범주에서 깔끔했다. 난이도가 있는 컵에 묻은 립스틱도 흔적도 없이 없애준다. 환경에 따른 세척력 비교. 초음파 식기 세척기의 경우 환경적 요인에 의한 세척력의 차이가 일반 식세기보단 좀 컸다. 일반 식세기 대비 좀 가리는 게 있달까? 크게 두 가지 부분이었는데, 세척 조건과 세척물의 종류에 따라 세척력의 차이를 보여줬다. 먼저 세척 조건의 경우 싱크에 쌓여있는 세척물의 양에 따라 세척력이 달라졌다. 이건 초음파 식기 세척기의 구조적 이슈가 원인인데, 세척을 위한 초음파 진동자가 이 바닥에 붙어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싱크에 여러 세척물들이 겹겹이 쌓이게 될 경우 진동자와 가까운 바닥에는 온전히 초음파의 출력이 닿지만, 이 상층부에는 여러 식기들에 의해 도달하는 초음파의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문 열고 목소리를 들을 때보다 문 닫고 들을 때 당연히 소리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과 비슷하다. 이 때문에 동일 수준의 버터를 묻힌 후라이팬을 바닥에 단독으로 놓았을 때와 여러 설거지 위에 놓았을 때의 세척 결과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다. 극단적으로 밥솥 안에 그릇을 넣어놓고 가동시키면 이 초음파가 닿기 어려워 안에 그릇이 세척이 잘 안되는 걸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싱크가 꽉 찬 수준의 설거지를 진행할 때는 나눠서 2번 하거나 오염도 수준에 따라 신중히 테트리스를 해야 한다. 세척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세척 결과가 달라졌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자기류의 그릇과 컵, 유리 종류, 그리고 스테인리스나 철 종류의 젓가락과 숟가락, 국자 등은 정말 깔끔하게 닦였다. 특히 설거지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자기류는 올리브 오일이 범벅이 된 수준이라도 깔끔하게 잘 닦였다. 플라스틱의 경우 앞서 말한 종류보단 세척력이 살짝 약했지만 일회용품 재활용을 위한 세척용으로 사용하기엔 붉은 양념이나 기름기 제거 수준 정도에선 쓸만한 모습을 보여줬다. 문제는 세라믹 재료들이었는데, 비슷한 조건에서 세척 시 타
화재료들 대비 세척력이 약한 게 확연히 느껴졌다. 오염물들이 안 떨어지는 게 좀 보이고 특히 기름기 제거 부분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환경에 따른 세척력의 차이가 초음파 식세기가 좀 큰 편이지만 일반 식세기가 세척하기 어려운 형태나 열변형이 오기 쉬운 재질들도 세척이 가능하다는 강점 또한 가지고 있다. 특히 입구가 좁은 텀블러 바닥에 말라붙은 커피 자국의 경우 일반 식세기의 직선형 물줄기가 닿기 힘든 곳인데 초음파 식세기의 경우 깔끔하게 세척이 가능하다. 이런 초음파 식세기 강점 영역 중 정점에 있는 게 기화식 가습기 디스크 청소다. 일반 식세기에 돌리기엔 열에 의해 변형이 오기 쉬운데다 구조까지 복잡해서 헬라니도의 세척 최종 보스인데 그냥 담궈두기만 하면 깔끔하게 세척이 가능했다. 로봇 청소기의 호스통도 열변형 걱정 없이 내부를 뽀드득 소리나게 청소해줄 수 있고 붙여도 청소하다 쌍욕 박는다는 구조에 구강 청소기 물통 청소도 기가 막히게 해준다. 게다가 물로만 씻으면 걱정되기도 하고 닦는 게 번거로운 과일 채소류 세척을 그냥 넣어놓고 돌리기만 하면 세척된다는 건 상당히 편리한 장점이었다. 하나하나 물티슈로 닦다가 토 나올 것 같던 애기 블럭 세척도 넣고 돌리면 세척의 소도까지 완타치로 끝이다. 애기들 장난감은 진짜 세척 엿먹이려고 이렇게 만드는 건가? 암튼 이런 구조도 깔끔하게 세척된다. 열에 약한 컵이나 그릇의 인쇄 무늬에 대한 영향도 기존 식세기보다 덜하다. 다만 초음파의 경우 미세한 크랙이 있던 컵은 진동에 의해 파손이 될 수 있고 코팅 형태의 도색의 경우 벗겨질 수 있다. 편의성 부분 비교. 식세기는 결국 내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다. 이 때문에 단순 세척력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노동력을 얼마나 편리하게 줄여주는지에 대한 편의성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제품군이다. 오랜 기간 식세기를 사용하면서 느낀 편의성을 결정하는 주요 세 요소는 시간, 용량, 관리였다. 첫 번째로 시간이다. 단순 가동 시간만 따지면 초음파가 15분, 식세기와 모드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표준 모드라고 생각하면 보통 1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 시간적인 측면에선 초음파 식세기의 압도적 승리다. 초음파 킹왕짱이라고 끝내면 섭하지. 진짜 중요한 인간의 노동력이 직접적으로 투여되는 시간도 함께 비교해봐야지. 프라이팬과 냄비 등을 사용한 낭낭한 수준의 3인 저녁 설거지거리 기준으로 내 몸뚱아리를 움직여야 하는 시간을 비교해봤다. 먼저 초음파 식세기의 경우 더러운 물 속에서 뺐기 때문에 그릇의 세척 여부를 떠나 어찌됐건 이 세척된 물기가 그릇에 묻어있는 상황이다. 다들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헹굼 작업이 필요한 건지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가벼운 헹굼 작업은 무조건 필요했다. 다만 다들 걱정했던 물속 기름들이 다시 식기에 달라붙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 초음파 허용 수준 이상의 오염물의 경우 수세미로 닦아주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다. 물론 초음파에 의해 오염물의 결착력이 약해져 있어 일반적인 문대는 수세미질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한번 슥 훑어주는 수준이면 충분하다. 어쨌든 초음파의 경우 이런 헹굼과 세척 과정에 대략 7분 20초 정도가 걸렸다. 물론 건조 후 정리해주는 기능 따윈 없으니 그릇의 물기가 모두 마른 후 진행되는 그릇 정리 시간 2분 10초까지 추가하면 인간의 노동력은 대략 9분 30초 정도가 걸린다. 이거 물 채워지는 시간 4분은 시원하게 에누리에서 넣지도 않았다. 일반 식세기의 경우 식세기에 넣는데 4분 30초, 정리하는데 4분 10초 정도로 8분 40초 정도가 걸린다. 실질적인 인간의 노동력 투여 시간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일반 식세기가 더 적었다. 두 번째로 용량이다. 가전은 뭐다? 거거익선이다. 이 사용 용량이 편의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가전이란 영역이다. 이 부분에선 물리적인 부피 자체가 크고 섹션을 나눠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일반 식기 세척기가 설거지거리가 훨씬 많이 들어간다. 그냥 용량 명칭만 봐도 초음파 식세기는 6인용 8인용 단위인데 일반 식기 세척기의 경우 12인용 14인용 단위다. 실제로 들어가는 그릇의 양만 직접적으로 비교해봐도 차이가 크다. 세 번째로 관리다. 초음파 식기 세척기의 경우 기능은 식세기지만 어찌됐건 형태는 싱크대여서 기존의 싱크대 수준의 관리는 필요하다. 채워진 물에 기름이나 오염물이 벗겨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물이 배수됨에 따라 맥주의 엔젤링 마냥 벽을 따라 오염물의 띠가 생긴다. 이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하려면 배수 후 이 벽을 한번 가볍게 닦아줘야 한다. 이게 귀찮다면 적어도 배수될 때 벽에 물을 한번 뿌려주는 정도의 관리는 필요하다. 물론 싱크대이니 이 배수구 거름망의 음식 찌꺼기는 당연히 버려줘야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낀 부분이 바로 이 배수구가 너무 작다는 거다. 일반 싱크의 배수구와 비교해보면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그냥 싱크에 담궈놓은 상태에서 바로 세척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초음파 식기 세척기가 기대됐었던 부분도 컸는데 사실 이렇게 바로 세척 진행이 어려운 적이 많았다. 왜냐면 이 음식 찌꺼기들이 조금만 많아도 배수구가 작아서 넘친다. 일반적인 싱크에서 설거지를 하면 싱크대에 음식물 좀 담긴 그릇이나 냄비까지 다 때려넣고 설거지 끝나고 배수구에 모인 음식물을 처리하는 순서인데 초음파의 경우 먼저 음식물을 버리고 진행해야 한다. 아니면
배수구의 음식 찌꺼기들이랑 같이 그릇이 물과 함께 섞여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근데 이 배수구가 너무 작은데다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이 그릇을 비집고 배수구 정리를 하는 게 좀 번거로웠다. 이는 구조적으로 세척력을 높이기 위해 바닥에 다량의 초음파 진동자를 붙이면서 이 배수구 구멍의 공간이 작아지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반 식세기의 경우 세척의 범위가 일반 그릇뿐 아니라 식세기의 벽도 포함되다 보니 사실 끝나고 보면 내부 전체가 깔끔하게 세척되어 있어 따로 닦아줄 곳이 없다. 다만 음식 찌꺼기들이 바닥 배수구에 쌓이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 배수구 청소를 해줘야 한다. 소음 비교. 소음의 경우 단순 데시벨로 측정하면 초음파 식세기의 경우 77데시벨, 일반 식세기의 경우 59데시벨 정도가 나왔다. 다만 초음파 식세기의 경우 단순히 소음의 크기보다는 소음의 형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약간 고주파에 가까운 느낌의 소리가 난다. 물론 가까이에서 이 소리를 주구장창 들을 사람은 없을 거고 멀리 떨어진 거실에서 듣기엔 화장실에서 나는 샤워 소리 수준의 강도인데 개인적으로는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다. 다만 이 소음의 형태가 좀 일반적인 가전이랑은 달라서 근처 안경점에 가서 안경 초음파 세척기 소음을 들어보고 감내할 수 있는 소리의 형태인지를 사전에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다. 아기들이 거슬려 하진 않을까 걱정하는데 우리 집 파괴왕은 이거 버튼만 누르면 소환벨 수준으로 매번 달려와 야무지게 구경하는 걸 보니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아무튼 두 제품 다 늦은 시간 사용하지는 말자. 설치 비교. 설치는 초음파던 일반이던 둘 다 자가가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다. 두 제품군 다 싱크대의 일부를 뜯어내고 설치를 해야 해서 원상복구하기가 어렵다. 다만 설치 불가 환경이 일반 식기세척기보다 초음파가 덜 까다로운 것 같다. 일반 식세기의 경우 내가 2번 정도 중고로 팔아봤는데 진심 매번 산다고 한 사람 2~3명은 설치 불가 판정받고 거래 취소될 정도로 생각보다 식기세척기 설치 조건이 까다롭다. 초음파 식기세척기의 경우 설치 기사님 이야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환경에서 설치가 가능했다고 한다. 참고로 딱 한 번 LG 듀얼 직수형 정수기 설치 상황에서만 설치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가격 비교. 사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가격이다. 이 제품 용량에 따라 좀 다르지만 300만원 언저리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일반 식세기의 2배 정도 되는 가격이다. 사실 여기엔 이유가 있는데 크게 2가지 요인이 큰 것 같다. 먼저 현재 공정상 대량 생산이 어렵다고 한다. 그냥 프레스로 막 찍어내는 형태가 아니라 일일이 수작업으로 제작해야 한다고 한다. 게다가 이거 설치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기본 2시간 이상은 걸리는데 이로 인해 하루에 설치될 수 있는 제품의 수가 설치팀당 2개 정도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혼자서 설치할 수도 없어 기본 2명은 달라붙어야 한다. 공급의 한계, 설치 시간의 압박, 게다가 인건비 크리까지 더해져 현재의 가격이 된 거다. 업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 생산 기술력이 더해지고 수요가 늘어난다면 가격은 점점 더 낮아질 거라 생각된다. 전기요금 및 물 사용량 비교.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국내 주요 식기세척기 5종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1회 약 1200W 수준이다. 초음파 식기세척기의 1회 에너지 소비량은 약 200W 수준으로 한 번의 세척 기준 전기요금 측면은 초음파 세척기가 좋았다. 물 사용량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국내 주요 식기세척기 5종의 평균 물 사용량은 1회 약 14리터 정도였다. 초음파 식기세척기의 경우 일반적인 저녁 설거지양 기준으로 보통 약 30리터의 물을 사용했다. 헹굼에 추가로 필요한 물을 제외하더라도 물 사용량에 있어선 초음파 식기세척기가 더 많은 물을 사용했다. 사용 세제 비교. 세제의 경우 각 제품마다 일장일단이 있다. 초음파의 경우 세제 없이도 엔간한 건 세척이 가능하다. 물론 세척력을 높이기 위해선 전용 세제를 넣는 게 효과적이긴 하다. 물속의 용존 산소량을 줄여 초음파 세척력을 높이는 역할을 해주는 세제라 일반 세제들로 대체되긴 힘들다. 일반 식세기의 경우 세제는 꼭 써야 한다. 다만 세제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이를 통해 극적인 세척력 버프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결론평. 아직까지는 일반 식기세척기 대비 개인적으로 한계점들이 좀 느껴졌다. 다만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경계했던 부분인데 이 영상을 통해 초음파 식세기는 별로네 라는 결론으로 인식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거다. 현재 가정용 초음파 식기세척기는 도입된 지 갓 3년 남짓한 초기 시장이다. 어떤 제품이든 시장 초기 제품들은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면 시장 개척이라는 게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거거든. 일반 식기세척기도 초기 시장에선 아쉬운 점들이 많았지만 결국 발전해서 쓸만한 제품으로 국내에 인식되기 시작한 게 비로소 최근이다. 장르를 떠나 식세기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지금은 초음파 식세기에 대한 아쉬운 점이 좀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먼저 개척하고 있는 이 시장의 발전을 위해 현재는 비난보다는 응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좀 더 발전해서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는 게 소비자에겐 더 행복한 상황이니까. 프레이에서도 이런 단점들을 보완한 신제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좀 기다려보자.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게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